자, 볼게요. 합시다.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좀 쉬어야지. 자, 오늘 배울 거는 보의 원자 모형. 자, 옛날에 보라는 과학자가 원소 중에 수소 있죠, 수소. 수소가 기체죠. 수소 기체를 가지고 선 스펙트럼을 관찰을 했어요. 일단 스펙트럼이 뭐니? 빛이 나올 때 빛의 색깔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빛의 띠. 근데 너는 빛 중에 뭐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지만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을 관찰을 했대요. 근데 이거는 다 알다시피 너네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 모든 색깔의 가시광선이 전부 다 찍혀 나오면 이거 무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원소들을 방정관에 넣고 빛이 나올 때 스펙트럼을 찍으면 이렇게 몇 개의 색깔띠,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죠. 실험 방법은 방정관이 있어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정관에 원소를 넣고 전기 에너지를 고전압, 높은 전압으로 보내주면 이 안에서 수소가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 빛이 방출돼요. 슬릿이 뭐야? 구멍 있는 거 아니에요? 얇은 구멍. 네? 그럼 빛이 넓게 퍼져나갈 때 슬릿을 통과하면 한 줄기의 빛만 나오게 되겠죠. 그걸 이제 프리즘, 분광기라고 그러죠. 빛을 나누는 그릇. 그래서 프리즘 같은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요 수소에서 나온 빛의 에너지 또는 파장에 따라서 몇 가지 띠로 나타나게 되죠. 거기에서 너네 이거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으니까 기억할 텐데 가시광선 영역에서 알주노초 파남보 빛이 있다 그러면 알주노초 파남보 어느 쪽에 에너지가 더 센 거니? 보라색의 에너지가 센 거죠. 물리 배우는 사람은 물리에서도 이제 2학기 때 파동 배울 때 나올 텐데 빛도 파동이에요. 보라색 쪽이 진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진동을 많이 하는 쪽이 에너지가 큰 거예요. 이쪽은 안 써도 되겠죠? 거꾸로죠? 에너지가 작고 진동수가 작은. 근데 보통 화학에서 문제는 이 가시광선이나 이런 스펙트럼에서 이 숫자가 뭘 많이 표현하죠? 파장. 그치? 파장. 파장을 숫자로 표현하는데 파장이 뭐였지? 파동이 있을 때 이 높은 데에서 높은 데까지. 파동에서 높은 데를 마루라고 그러죠.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낮은 데, 골에서 골까지. 이 거리를 파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에너지가 큰 보라색 쪽이 파장은 긴 거야, 짧은 거야? 짧은 거죠. 빨간색 쪽은 진동수가 작으니까 에너지가 작고 파장은 긴 거예요. 그지? 그래서 너는 이 숫자만 보고서 보라색 쪽이 숫자가 작네, 에너지가 작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파장이 짧은 거니까 에너지는 어떤 거야? 큰 거죠. 보라색이.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기니까 에너지는 작은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라는 과학자가 수소를 가지고 선 스펙트럼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지 않고 몇 개 이렇게 선으로 나오더래. 그 말은 이 수소라는 원소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연속적이지 않고 어떻다?
불연속적이다. 그치? 그럼 이 스펙트럼이 왜 나오는지 아니? 수소에서는 스펙트럼이? 통합과학 때도 많이 배웠는데 수소라는 원소가 있으면 원자 핵이 있을 거고 주위에 껍질.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전자 껍질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껍질은 무한대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들이 이 껍질에서 돌아다닐 때 가장 안쪽 껍질,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가 에너지가 어떻지? 크니 작니? 작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자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 커지죠. 그지? 그리고 첫 번째 껍질, 에너지가 제일 작은 상태, 이 상태를 바닥 상태.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하니 불안정하니? 안정하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 전자가 있을 때가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안정한 상태, 바닥 상태라고 하고 이 바닥 상태 말고 두 번째 껍질부터 전자가 있을 때는 에너지가 큰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무슨 말을 쓰지? 될땐 상태. 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전에 배웠던 거 한번 그때 간단하게 배웠으니까 기억 더듬어 보시고. 자, 그러면 방정관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요 수소에 있던 전자가 어떻게 될까? 에너지를 얻겠죠? 에너지를 얻으면은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나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가 커지니까 올라갈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올라가면 안정해져? 불안정해져? 불안정해지니까 이 첫 번째 껍질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가 안정해지려고 다시 어떻게? 내려오죠? 이게 전자가 옮겨가는 거를 전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내려올 때 어떻게 돼?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요 방출되는 에너지 때문에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올라갈 때는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오죠. 검은 선. 기억나니? 네. 그래서 이게 안정해지려고 내려오면서 방출선, 이런 선들이 나타나는데 이 선마다 지금 에너지가 어때? 다 다르죠, 이 에너지가. 그치? 그러니까 껍질에서 어디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그 차이 나는 만큼 방출되니까 다르게 표시가 되는 거죠. 지금 듣고 있니?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하겠지만 원래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올 때는 요 방출선 스펙트럼이 자외선 쪽에 찍히거든. 그래서 가시광선에 찍히지는 않아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 원리는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밑으로 가서 누가 또 카톡을 보냈냐? 아, 준성은 보낸 거구나. 질문 있다고? 난 예언자. 보내주기 괜찮네. 보낸 지 5분 넘었는데. 아니. 저 핸드폰 보니까 떠있길래. 자, 맨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원자의 구조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되게 많죠. 자, 기억들을 하나 모르겠다. 봅시다. 지금 너는 모든 과목 물화생지 전부 다 중간고사 범위까지 끝났어. 오. 내용은? 네? 내용. 네, 내용은 기본이고 뭐 해야 돼? 문제 많이 풀어봐야죠. 선생님 볼 때 시험 보려면 문제집으로 해서 시험 범위 최소한 5번은 풀어야 돼. 최소한. 과목당. 그럼 너네 4과목 하는 사람도 있죠. 4과목이면 20번은 풀어야 돼. 아니, 문제집 전체가 아니고 시험 범위만. 그래서 니네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1학년 때보다 과학 공부 훨씬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왜 이과 쪽으로 왔어? 문과 쪽으로 갔지.
전 체육이 더 읽어봤을 거야. 이거 그러게 왜 문과 하지 그랬냐? 그럼 너 안 만나 딱 좋아. 자, 자 여기 원자핵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전자 껍질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호가 수소의 스펙트럼을 찍었더니 선으로 나타나는 걸로 봐서 전자들이 존재하는 에너지 균이, 에너지가 연속적이지가 않고 어떻다?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 전자 껍질이라는 거를 알아내게 되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알아요? 네. 헷갈리면 얘기하시고. 자, 그때 전자 껍질이 있는데 첫 번째 껍질부터 이름을 붙여놨는데 알파벳으로 첫 번째 껍질 이름이 뭐니? K부터 시작한다 했죠. K, L, M, N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그지? A부터 시작했으면 더 좋았는데 이유를 얘기해줬죠. 얘네를 보호하는 과학자가 연구하다가 혹시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다가 이 안에 뭐가 발견되면은 A부터 시작하면 앞에 쓸 게 없잖아.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거부터 시작했다. 자, 이게 껍질 이름이고요. 껍질에다가 번호 매겨놓은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주행자수. 그래서 첫 번째는 주행자수 n으로 표시하죠. 주행자수 1, 2, 3, 4 이렇게 계속 나가죠. 그리고 에너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왼쪽이 에너지가 제일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제일 작은데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식 하나 가르쳐줬죠.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이 마이너스는 그냥 이 전자라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원자에게 이렇게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여기서 n은 주행자수 얘기하는 거고. 자, 요게 이제 전자들이 전자 껍질에 있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인데요. 요 위에 있는 분자는 어차피 상수잖아. 상수니까 1,3,1,2를 안 쓰고 그냥 일반적인 상수값이라 해서 K라고 쓰기도 하고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얼마니? 마이너스 131. 마이너스 1312라는 거예요. 1제곱분의 1312 네가 뭐라서 K가 되겠죠. 그죠?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제곱분의 K.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3제곱분의 K. 네 번째 kop질은 마이너스 4제곱분의 K.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니 작아지니? 커지는 거죠.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빼면 분모가 자꾸 커지지. 그럼 값은 작아지는 거지. 하지만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럼 너는 이렇게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크니 2가 크니? 마이너스 1이 큰 거지. 즉, 요 숫자값, 절대값이 작은 게 큰 거야. 마이너스니까. 그치? 그래서 요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얘 값이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자꾸 커진다. 그치? 게다가 얘가 이 전자가 만약에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아서 에너지가 무한대까지 커지면 어떻게 돼? 뛰쳐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온이 되겠죠. 무슨 이온? 양이온이 되죠. 전자가 뛰쳐나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알아둬야 될 거. 그럼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껍질 사이에 에너지 간격은 어느 정도 되냐? 에너지 차이.
요거는 뭔지 알죠? 물리에서 쓰는 델타. 에너지 변화. 변화량. 그지? 뭐 올라갈 때 변화하는 양, 내려올 때 변화하는 양, 또는 에너지 차이. 이거 어떻게 구하니? 얘네 변화량이라고 그러면 물리에서도 했듯이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주면 되죠. 이 둘 중에 요게 크지, 그지? 그럼 요 큰 값. 가로칸 칠게요. 헷갈리니까. 큰 값에서 요거 작으니까. 작은 값을 어떻게 빼주면 얘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변화량이 나오겠죠. 요게 이제 에너지 차이가 되겠죠. 어디? 첫 번째 껍질에서 어디?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뭐 오른쪽에 식으로 좀 복잡하게 해서 요거는 다 얘기한 거. 뭐 이렇게 나타냈는데 선생님 볼 때는 이게 더 쉬울 것 같거든. 책대로 해도 되고 니네가 편할 대로 하는데 이 차이라는 거는 변화하는 값이고 변화량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나오잖아.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만큼이 이 차이가 되고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요거 계산한 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고 전자가 내려갈 때는 요 계산한 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고 그치? 됐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에너지 차이를 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다 구해보면 여기 에너지 차이, 여기 에너지 차이, 여기 에너지 차이를 구해보면 선생님 지금 그렸듯이 갈수록 에너지 차이 값이 어떻게 돼? 작아져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가장 크다. 그치 선웅아? 너 졸립지 너? 약간요. 일어서서 들어. 아는 것도 복습해봐. 이거 다음에 복습할 필요 없어. 선생님 계속 얘기하듯이 시험 기간에는 저기 문제만 풀 거야. 응?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자, 이런 내용들이 책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진 찍고 한 번만 지울게요. 거기에서 나이몬 계열, 발모 계열, 팥생 계열 들어갔니? 네. 기억나니? 아, 맞아요. 약간 이름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네. 책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될 때. 보죠. 몇 시야? 오늘 아직 몇 시야?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냐 오늘? 저희 오늘 일찍 끝내요. 그러니까 뭔데 그걸 좀 선생님이 피곤하시대잖아요. 아니야, 선생님 늘 피곤해. 자, 보자. 니네 전자껍질이 이렇게 있을 때 갈수록 에너지 차이가 줄어든다고 했고 보통의 문제에서는 네 번째 껍질 정도까지만 나와요. 왜? 왜 네 번째까지 정도 나올까? 네? 20번까지. 우리는 20번까지만 좀 알면 되죠? 칼슘까지. 그러면 우리 옥디 규칙 배웠잖아. 2, 8, 8, 2 하면 20개 끝나죠. 그래서 보통 네 번째 껍질까지 나왔는데 자, 그때 전자가 이렇게 들떠 있다가 얘가 안정해지려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이렇게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전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뭐도 있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전자도 있을 거고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전자도 있겠죠. 그치? 근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어떻다 했어? 가장 크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가장 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영역으로 봤을 때 여기가 자외선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적외선 영역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에너지가 제일 큰 거라고? 자외선 쪽의 에너지가 제일 큰 거죠. 그럼 파장은 어떻다고? 가장 짧은 거죠. 파장은 이런 표시로 해줘요.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니? 파이가 아니죠, 이거. 람다죠, 람다. 람다라고 읽어주죠. 그래서 너네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에서 아까 했잖아. 빨주노초 파남보. 요거만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건데 자외선이 왜 이름이 자외선이라 그랬어? 자외선 자색 넘어라. 보라색을 자색이라 그러죠. 자색의 바깥쪽에 있는 선. 그럼 적외선 빨간색을 적색이라 그러죠. 적색의 바깥쪽. 그래서 적외선이 에너지가 제일 작고 따라서 진동수도 제일 작고 파장은 가장 긴 쪽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전자들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시키죠. 그게 어디에 찍히는 거야? 자외선에 찍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이상 껍질에서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내려올 때 방출되는 빛이 자외선이고 무슨 계열? 라이몬 계열이라 그러죠. 과학자 이름 따서 과학자 기리기 위해서 헷갈리면은 앞글자 따서 자외선, 라이몬, 자라 이렇게 하든지. 네? 자라 알아? 자라 거북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렇게 전이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에너지 간격이 두 번째도 더 크죠.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 이렇게 찍히죠. 그래서 세 번째 이상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 가시광선이 방출이 되고 무슨 계열? 발머 계열. 앞글자 따서 가발 이렇게 외우던지. 네? 니네가 편할 대로 외우기만 해.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던 전자들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여기는 에너지 간격이 제일 작지?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적은 에너지가 적외선 쪽으로 방출되죠. 네 번째 이상 전자 껍질에서 세 번째 전자 껍질로 내려올 때 적외선이 방출이 되고 무슨 계열? 파생 계열. 그지? 과학자의 이름들인데 과학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문제 풀면 이제 알겠지만 발머 계열의 빛이 뭐 방출된다. 발머 계열의 가시광선 뭐 이렇게 나오거든. 아니 그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사람 이름도 좀 알아두셔야죠. 그러면 얘들아 전자가 이렇게 전이할 때 1번이 어디니? 첫 번째 껍질을 내려오니까 자외선이죠. 자외선 중에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오른쪽 거죠? 2번이 에너지가 더 많이 방출되는 거지?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3, 4번이 가시광선 영역인데 요 왼쪽 게 에너지가 큰 거니까 누구? 4번, 얘가 3번.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게 5번 적외선. 볼줄 알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뭐냐? 확인 문제. 확인 문제 숙제를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비탈이라는 게 나오죠. 83쪽으로 갈게요. 83쪽. 자, 보호가 좀만 더 봐. 피곤해? 쉬어? 반대 좀 봐. 반면적인 지금 나왔어? 모르겠어요. 진짜? 이건 좀 중요한데요. 개인 공장입니다. 집에 갈 때 봐. 제가 7분의 1 어디서 봐? 개인 공장. 너네 몇 반까지 있지? 저희 12반. 12반까지 있니? 10반인가 12반까지.
자, 보자. 아 근데 심의가 개인이고. 자, 보 모형의 한계라고 해서, 봐봐. 네. 보어, 제목을 뭐라 할까? 원자 모형. 원자 모형의 한계. 한계라는 건 뭐야? 이 보호의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소를 가지고 선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뭐를 알아낸 거야? 전자 껍질.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 준위.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에너지 준위를 알아냈는데 이 원소들의 이 스펙트럼을 이렇게 찍었더니 이 스펙트럼 하나 안에 좀 자세하게 봤더니 선이 또 있더래. 그럼 뭐야? 전자 껍질 안에 또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에너지 준위, 공간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자 껍질 안에 에너지 준위가 또 있다, 공간이 또 있다. 그 공간은 오비탈이라고 하죠. 오비탈. 그래서 오비탈의 뜻은, 원래 뜻은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이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해서 전자가 존재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껍질 안의 공간. 자, 그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란 공간이 있대요. 동그란 오비탈. 너네 배워서 알잖아. 동그란 공간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이라 그러지? S 오비탈이라 그러지? 요 공간 안에 전자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네 한 개 오비탈에는 전자가 한 개 아니면 몇 개까지? 두 개까지만 들어간다 그러죠. 한 개 오비탈. 그럼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돌아다니는데 이게 점으로 찍혀져 있어요. 이게 전자 개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야?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을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확률 오비탈에 이렇게 점으로 찍은 그림을 무슨 그림? 점밀도 그림. 점으로 밀도를 표시했다. 근데 이게 점으로 찍으면 확실하게 경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그려서 나타낸 거를 경계면 그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경계면 그림을 사용하게 되는데 주의할 거는 뭐라 그랬어? 경계면 그림에서. 너네 오비탈이라는 공간 또는 원자라는 공간이 입체죠. 입체로 하려면 X축, Y축, Z축으로 하면 입체가 되죠. 가운데 원자핵이 굉장히 조그맣게 존재하죠. 원자가 잠실 운동장이라 그러면 거기에 모래 한 톨 정도가 원자의 크기라 그랬어. 그리고 그 주위에 전자들이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막 돌아다닐 때 점 찍으면 점밀도 그림이고 경계면 그림은 전자가 존재하는 몇 %까지만. 그렇지. 그것 때문에 선생님 그린 거네. 전자가 존재하는 90%까지만 이렇게 경계로 그려서 나타낸 게 경계면 그림이죠. 그래서 이 경계면 바깥쪽에도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있다. 응?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비탈에 대해서 볼 때 요거 조금 이따가 보고요. 오비탈의 종류부터 한번 볼까요? 오비탈의 종류는 책에는 고등학교 때는 두 가지만 배워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근데 더 있죠. S, 뭐 P, 그 다음 또 뭐 있어? D, F 이런 오비탈들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우리 20번까지만 알면 되니까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까지만 배우고 D하고 F는 뭐 모양이나 그런 특징점들은 고등학교 때 몰라도 되는데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의 특징점을 한번 봅시다.
선생님 오늘 다른 날 같지가 않고 집에 막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저희 시간이 됐다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집에 일찍 갈까요? 다른 날은 너네 고2 수업하다 보면 시간 금세금세 갔는데 너네는 안 갔겠지만 오늘은 일찍 일찍이 몇 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야 수업은 해야지. 오늘 두 명 빠져서 그러나 아무튼 기운이 안 나네. 보자. 자, S 오비탈, P 오비탈 특징점들 알고 계셔야 되죠. 자, S 오비탈은 일단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 확률이 무슨 모양? 무슨 모양? 9. 원이 아니에요. 입체니까. X축, Y축, Z축으로 따졌을 때 구형 모양이죠. 동그란 공. 그럼 얘는 S오비탈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자 핵으로부터 X방향으로 가든 Y방향으로 가든 Z방향으로 가든 같은 거리를 가게 되면은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전자가 발견되니까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거리를 가게 되면은 이 같은 거리에서는 전자가 발견된 확률 값이 어떨까? 같겠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이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핵에서 여기가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은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오비탈 확률이 작아지죠.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원자핵이 플러스잖아. 그럼 전자를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원자핵이 가까울수록 전자 존재 확률이 높고요. 원자핵에서 멀리 가면 전자 존재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거리를 어느 방향으로 가든 똑같은 거리를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같은 거리라고 하면은 전자 존재 확률은 같을 거다. 그치? 요거를 이제 방향성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요것도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확률이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떨어지는데 이 껍질 안에서 또는 오비탈 안에서 떨어지는데 여기가 0은 아니야. 조금이라도 확률은 있어요. 그 다음에 P오비탈,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죠. S오비탈은 몇 번째 전자 껍질부터 존재해요?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주양자 수 1번 껍질부터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껍질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P오비탈은 모양이 있죠? X, Y, Z축이 있을 때 모양이 무슨 모양? 아령 모양이죠. 이렇게 아령 모양의 공간. 여기서 전자가 한 놈 아니면 두 놈이 돌아다니죠. 근데 X축으로 아령 모양의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디? 너는 이거 기억 잘하네. Y축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아이고 여기 보이려나? Z축으로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여기 이제 P오비탈이죠. 그래서 모양은 일단 무슨 모양? 아령 모양. 그리고 얘는 방향성이 있다, 없다?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 X방향의 P오비탈.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P오비탈인데, 무슨 방향? X방향, 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죠. 그러면은
p 오비탈인데 y 방향, p 오비탈인데 z 방향 이렇게 표시해주죠. 그럼 px 오비탈에서는 x 방향으로 가면 전자가 존재하죠. 근데 y 방향으로 가면 없어요. 없죠. z로 가도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만 가야지 전자가 발견이 되죠. 이런 걸 방향성이 있다. 그리고 p 오비탈은 몇 번째 껍질 붙어 있니? 첫 번째 껍질은 없어요. 두 번째 껍질부터 존재하는데 한 개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간다 그랬죠. 아니, 한 개 오비탈에는 최대 2개 들어간다 그랬죠. 이제 통합과학 때 배웠듯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밖에 못 들어가? 2개. 그러니까 S 오비탈에 2개 들어가면 끝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P 오비탈은 두 번째 껍질부터 존재를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옥텟 규칙 전에 한번 얘기했나? 원래 옥텟 규칙이라는 게 전자가 어떻게 돼? 전자 껍질에서 8개씩 들어가는 게 옥텟 규칙이야. 근데 첫 번째 껍질은 이 뭐라 그랬어? 옥텟 규칙에? 예외라 그랬어. 예외. 그래서 너네 이 화학에서 문제 풀 때 선생님이 1학년 때는 그냥 옥텟 규칙 설명할 때 그냥 288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정해진다 그렇게 했는데 원래 옥텟 규칙이 8개가 차야지 안 정해진다 그거고 첫 번째 껍질은 옥텟 규칙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 풀다 보면 알 거야 나중에. 자 그러면 쌤 그러면 뭐지? 첫 번째 거는 S 쓰고 그 다음부터 두 번째부터 계속 P 뜨는 것도 있어요. P가 뜬다고? 네, 첫 번째 거만 O 가져가고 두 번째 거부터 다 P 오비탈 가져가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원자 핵이 있으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 있지. 네. 여기서 전자 한 놈 아니면 두 놈이 돌아다니고 두 번째 껍질에 또 뭐 있어? S 오비탈에 또 한 놈 아니면 두 놈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P 오비탈이 X 방향으로 하나 있고 또 뭐 있어? Y 방향으로 공간이 또 하나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 Z 방향. Z 방향으로 공간이 있으니까 두 번째 껍질은 어떻게 되는 거야? S 오비탈의 두 놈, PX 오비탈의 두 놈, PY의 두 놈, PZ의 두 놈에서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총 몇 개? 저래서 8개 8개가 돌아다니는 거죠. 맞니?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밖에 없으니까 전자가 두 놈이 돌아다니는 거. 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의 특징점 알아두시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면 같은 껍질에 있는 PX 오비탈, PY 오비탈, PZ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요. 에너지 준위가 뭐야? 에너지 크기, 에너지 순서. 그러니까 같은 껍질에 있는 P 오비탈끼리는 에너지가 똑같아. 일단 그렇게 알아두고 그럼 이제 저거부터 볼까요? 여기 뭐 자기양자수, 뭐 스핀 자기양자수 요거는 조금 있다가 아니면 시간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뒷장에 여기 표 하나 있는데 얘부터 한번 볼까요? 다 했어? 지루해가지고 지루한데 선우이 나와서 노래나 한 곡 해라. 응? 이 결석생 때문에 유튜브 올릴 건데 선우이 유튜브에 좀 올려줄게. 아, 인플루언서 해야겠다. 야, 저 뭐냐? 우리 도장에서 하는 거 노래 불러가지고 상금 먹었어. 자, 빨리. 자, 보자. 좀만 더 봅시다. 네. 자, 요 중에 너네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이런 것도 문제 나오긴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주양자수하고 보자. 전자껍질 그 다음 뭐 나왔니? 주양자수 그 다음에 오비탈의 종류
그 다음에 오비탈 수, 최대 수용 전자수, 자, 얘네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 먼저 할게요. 자, 여기 원자핵이 있어요. 첫 번째 껍질부터 보자. 우리 몇 번째 할까? 네 번째까지 하자. 무한대까지 있고. 자, 전자 껍질 이름 K 뭐야? L, M, N. 이거 다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주행자수 1, 2, 3, 4. 그리고 주행자수는 문자 N으로 표시한다 했고. 오비탈의 종류. 첫 번째 껍질은 무슨 오비탈 있어? S 오비탈은 모든 껍질에 다 있죠. 첫 번째 껍질부터 동그란 구형 공간 S 오비탈은 전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부터 무슨 오비탈? P 오비탈이 있고요. 이런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D하고 F는 자세하게는 배우지 않지만 세 번째 껍질부터는 D 오비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F 오비탈은 네 번째 껍질부터 있고요. 하나씩 늘어가죠, 종류가. 근데 S 오비탈은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죠. 구형 모양, 그지? 한 가지밖에 없고요. P 오비탈은 PX, PY, PZ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D 오비탈은 나중에 대학교 때 화학 관련된 데를 가면은 배우는데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F 오비탈은 몇 가지? 그러면 7가지가 있어요. 오비탈 공간이. 네?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은 좀 이따 끝나고 저기 대학교 책 있으니까 보여줄게요. 그 그림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 찾아봐도 되고 인터넷에 D 오비탈, F 오비탈 쳐보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오비탈 수가 어떻게 돼? 첫 번째 껍질은 오비탈 수가 1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어디가 8개야? 4개죠.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 그치? 됐니? 세 번째 껍질은? 9개. 9개. 네 번째 껍질은? 16개. 16개. 됐나? 됐어요? 네. 오비탈의 숫자. 그럼 오비탈의 수는 일반식으로 이렇게 써요. N제곱으로. 주행자수 1번 껍질에 있는 오비탈의 수는 1의 제곱. 주행자수 2번 껍질에 있는 오비탈 수는 2의 제곱. 세 번째 껍질은 3의 제곱. 됐니? 그 다음에 최대 수용 전자 숫자는 한 개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그랬니? 한 개 아니면 2개. 최대 2개까지. 그 오비탈 숫자가 하나니까 한 군데에 최대 2개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8개까지 들어가죠. 얘는 18개가 들어가고 얘는 32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전자 껍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개수는 2n제곱 이렇게 일반식으로 써요. 오비탈 수가 n제곱이니까 한 개 오비탈에 2개씩 들어가니까 2n제곱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주행자수 1 대입하면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은 주행자수 2 대입하면 전자 몇 개? 8개.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빈칸 같은 거 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뭐가 좀 이상하잖아.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가 옥텟 규칙 뭐 이런 거 배웠잖아. 전자가 원래 어떻게 들어가야 돼? 2, 8,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2, 8, 18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네. 이게 왜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많어. 여기까지 설명 한번 보자. 거기 어디있지? 맨 밑에 그림 나와있나? 여기 있다. 네. 요거 먼저 볼게요. 자. 너네 여기 부분은 잘 기억하네. 자, 수소가 항상 별난 놈이라고 했어. 그래서 수소하고 다른 원자가 이 에너지 순서가 좀 달라요.
수소는 제목을 뭘로 할까? 수소의 에너지 준위 할까? 수소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면 에너지 순서. 원자핵이 있을 때 첫 번째 껍질에는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두 번째 껍질도 S 오비탈 있죠. 그리고 껍질마다 다 있죠. S 오비탈은. 그리고 두 번째 껍질부터 무슨 오비탈? P 오비탈이 있고, 세 번째 껍질부터는 D 오비탈, 네 번째 껍질부터는 F 오비탈. 뭐 이렇게 오비탈이 공간이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가 제일 작겠죠. 그리고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의 전자가 있던 P 오비탈의 전자가 있던 수소는 에너지가 어때? 같아요, 얘가. 그럼 세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에 있던 P에 있던 D에 있던 전자가 어디 있던지 간에 에너지가 어떻다? 같다. 얘도 같은 껍질이면 같다. 수소만 이렇게 되고, 다른 원자들은 좀 다르죠. 그리고 이거 네모 박스로 표시하는 게 오비탈을 표시하는 건데, S 오비탈은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개 네모로 표시한 거고, P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PX, PY, PZ, 그치? 그래서 네모 박스 오비탈 세 가지로 표시한 거고, D는 5가지. 자, 근데 수소 빼고 나머지는 뭐 다전자 원자라고 하는데, 왜? 전자가 여러 개 있죠. 2개 이상. 헬륨부터.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 순서는 조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되지? 첫 번째 껍질부터 S 오비탈들은 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부터 이제 P 오비탈이 있고, 세 번째 껍질부터 D 오비탈이 있고, A. 네 번째 껍질부터 F 오비탈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수소 빼고 헬륨부터는 에너지 순서가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억하지? 대답을 안 해. 기억해 못해. 아니, 왜 물어보면 기억 못하면 좀 자세하게 하고. 기억하니? 그래서 당연히 1S 오비탈에 전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에너지가 제일 작을 거고, 그 다음은 2S가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근데 똑같은 전자 껍질에 2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 중에 2P 오비탈의 전자가 있을 때가 에너지가 어떻다? 더 크다는 거죠. 단 같은 두 번째 껍질에 X 오비탈이나 Y 오비탈이나 P 오비탈 요거는 에너지가 어떻다 했어? 요거는 똑같은 거야. S보다는 두 번째 껍질에 P 오비탈의 전자가 있을 때 에너지가 크지만 PX에 있던 PY에 있던 PZ에 있던 여기는 에너지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누구? 3S. 그 다음에 3P. 그 다음 주의해야죠. 3P 다음에 어떻게 돼? 4S야. 이게 에너지가 요 4S 오비탈이 요 3D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가 약하대요. 낮대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럼 하나만 해볼까? 맨 마지막 번호 칼슘. 칼슘 몇 번? 20번. 그러면 전자가 20개. 근데 이 20개가 바닥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바닥 상태가 뭐야? 안정한 상태. 그럼 너네 안정한 상태라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작은 게 안정하죠. 그럼 에너지 작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져서 들어있을 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지 선생님? 다 알아서 들린 거야?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자,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들어갈까? 봐봐. S오비탈은 9형밖에 없으니까 2개씩밖에 못 들어가죠? 전자 개수는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써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요 앞에 있는 큰 3은 뭐야? 주형자 수를 얘기하죠? 세 번째 껍질, 그치? 그 다음에 여기 P는 뭐야? 오비탈 종류를 얘기하고, X는 뭐야? 요 오비탈의 뭐?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맞니? 그리고 요 조그만 1은 뭐야?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전자가 20개니까 안정한 바닥 상태로 전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1s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지겠지. 몇 개? 2개. 여기 꽉 찼으니까 이제 들어갈 데가 없죠. 그 다음 에너지 작은 데가 누구야? 2s 오비탈이죠. 거기에 2개 또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도 꽉 차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p 오비탈로 가야죠. 네. 두 번째 껍질에 p 오비탈에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2개까지. 2개까지. 왜? px둘, py둘, pz둘 해서 2개라 그랬니 아까? 6개라 그랬죠? 6개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2개라 그랬어요. 2개라 그랬니? 순서가 2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x방향에 p 오비탈이 2개, y방향 2개, z방향 2개씩 들어가니까 총 6개 들어가죠. 그럼 d 오비탈은 종류가 5가지니까 10개 들어가겠죠. f 오비탈은 7가지니까 14개가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px둘, py둘, pz둘에 총 6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작은 3s 오비탈에 몇 개?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은 들어갈 데 없으면 또 이제 3p에 들어가겠죠? 3p의 전자들이 px둘, py둘, pz둘 6개. 그 다음에 누구라고? 3p 다음에 3d가 아니고 누구? 에너지가 낮은 게 4s. 네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에 2개 들어가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껍질, 즉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차곡차곡 들어가야지 안정한 상태, 바닥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하나 들어가고 4s 다음에 3d죠? 3d에 하나 들어가면 얘보다 에너지 낮은 공간에 빈 곳이 있는데 여기로 갔다라는 거는 이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죠. 불안정한 거야. 그럼 이건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봅시다. 주형자수 1, 첫 번째 K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갔어? 2. 주형자수 2, 두 번째 껍질 L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갔어? 8개. 주형자수 3, 세 번째 껍질에 M 껍질에 몇 개 들어갔어? 8개. 주형자수 4, 네 번째 껍질에 N 껍질에 몇 개 들어갔어? 2개. 이렇게 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288 이렇게 들어가야지 안정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3D 오비탈이 껍질은 세 번째 껍질에 있지만 에너지가 어떻다? 4S보다는 높다. 그래서 4S가 전자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배치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면 얘 칼슘의 원자가 전자가 몇 개지? 2개죠. 원자가 전자가 288 차고 남는 게 원자가 전자죠. 맞아요? 네. 원자과 전자 2개 이렇게 되겠죠. 몇 시야? 39분. 쉬는 시간 없이 조금 더 하고 빨리 끝낼까? 네. 그게 낫겠지. 그냥 잠깐 쉰다고 달라지는 건 없죠. 많이 피곤해? 빨리 끝내시죠. 지 맘대로. 니네 그 선생이나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
뭐뭐 하시죠라는 말을 쓰면 어른들이 별로 기분 좋게 안 들어요. 뭐뭐 하시죠 그러면 뭐야? 강요하는 거잖아. 그치?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분 별로 안 나쁜데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쓰지 말라고. 뭐뭐 하시죠 그러지 말고 조금 빨리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 빨리 끝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이렇게 물어봐야지. 조금 빨리 끝내주시죠? 그럼 뭐야? 이제 약간 버릇 없는 거야. 네? 얘네 가끔 보면 너네들 그런 말 많이 써 어른들한테. 그치? 예. 그러면 어른들이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특히 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다가 찍혀요. 찍히면 1년 동안 고생하실 거예요. 준수야. 성. 나는 말이 아니라 손했어. 자, 볼게요. 넌 심각해 진짜. 확실해. 생기면 그 흥은 안 같긴 한데. 까비. 생집에 원행과 언동이 되게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볼까? 이거 끝내버리자 그냥 오늘. 저기 스핀까지 사요. 시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다 했어. 자, 주형자수. 자, 양자수가 종류가 있어요. 주형자수는 했고요. 아,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질소가 있어. 질소가 몇 번? 7번 있죠. 그러면 1s 오비탈에 둘, 2s 오비탈에 둘, 2p 오비탈에 3개 이렇게 존재하거든. 네? 네. 됐니? 아까 지웠지만 순서 써보면 알죠.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어떻게 되니? 다섯. 그치. 그렇게 시험 문제 풀다가 그렇게 해서 틀린다고. 몇 개야? 원자과 전자. 5개죠. 3개가 아니지. 맨 끝에 있는 게 원자과 전자가 아니야. 얘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 있고 얘는 두 번째 껍질이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5개. 그럼 원자과 전자는 5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니네 알고 있는데도 시험 볼 때 막 빨리 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원자과 전자 3개라고 써놓고 이제 또 틀린단 말이야. 주의하세요. 자, 그럼 주형자수는 했고요. 방위형자수 잘 보세요. 중요하진 않은데 문제 같은 잘 나오진 않는데 나오긴 하기 때문에 자, 방위형자수는 부양자수라고도 하고 L이라는 문자로 표시를 해줘요. 주형자수는 N으로 표시했죠. 뭐라고 써있어? 오비탈에 뭐를 결정한대? 뭐야? 지금 봐봐요. 첫 번째 껍질에 무슨 오비탈밖에 없어? S. S 오비탈. S 오비탈은 모양이 한 가지지. 됐어? 그럼 한 가지 구형밖에 없어. 그래서 방위양자 수를 0으로 써요. 그럼 두 번째 껍질은 S 오비탈도 있고 뭐도 있어? P 오비탈도 있죠.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의 방위양자 수는 0, P 오비탈의 방위양자 수는 1. 지금 뭔 의미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S 오비탈을 방위양자 수로 0으로 쓴다는 거야. P 오비탈은 뭐? 1로 쓴다는 거고. 그럼 D 오비탈은 2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방위양자 수는 부양자 수라고도 하는데 오비탈에 뭘 결정하는? 모양을 결정하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 예? 양자수가 숫자니까 숫자. 그래서 S 오비탈은 얼마? 방향자수? 0. 잠깐, S 오비탈은 방향자수 0. P 오비탈은 뭐? 1. 뭐 이런 식으로.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전자껍질일 때 세 번째 전자껍질이 N껍질이란 말이야. N껍질의 방위양자수는 어떻게 될까? 세 번째 껍질이잖아. 주양자수 3. 맞아? 네. 무슨 오비탈 있어? S 오비탈 있고 P 오비탈 있고 또 뭐 있어? 세 번째 껍질이니까 D 오비탈도 있죠? 그럼 N껍질의 방향자수는 0, 1,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표시하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자, 자기항자수는 뭐라고 써 있어? 오비탈의 뭐? 방향. 네? 그럼 너는 p 오비탈은 방향이 있죠? x, y, z, 그지? 네. 응,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배운 방향자수가 나왔는데 방향자수가 0이면 무슨 오비탈이야? S 오비탈. s 오비탈. 됐니? s 오비탈은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한 가지. 아니, 방향이 아예 없는 거지. 종류가 한 가지, 그치? 방향성 없는 거는 자기항자수 얼마? 0. 그 다음에 방위항자수 1이라고 그러면 뭐야? p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죠. 모양. 맞니? 근데 p 오비탈은 방향이 있죠. x, y, z 몇 가지 방향? 세 가지. 그러면 자기항자수는 세 가지. 0을 기준으로 하나 적고 하나 많고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그러면 방향자수 2면은 d 오비탈이지. d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다 했어? 5가지. 그럼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5가지. 그러니까 자기항자수는 오비탈에 뭘 표시한 거? 방향을 표시한 걸로 예를 들어서 방위항자수 1인 방위항자수 1이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야? 오비탈 모양 중에 p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방위항자수 1은 자기항자수는 mn을 이렇게 표시해요. 이 방위항자수 포함해서 p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방위항자수 1인 오비탈은 자기항자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세 가지를 갖게 된다. 약간 헷갈릴 거예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스핀 자기항자수. 스핀 자기항자수는 뭐냐면은 어떻을까? 스핀이 뭐니? 도는 거죠? 46분? 너네 전자 껍질에 한 개 아니면 몇 개 존재한다고? 한 개 오비탈 공간에 2개 존재하는데 한 개가 만약에 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스핀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전자는 반대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스핀을 해요. 그러니까 전자는 이게 주먹이 전자라 그러면 전자가 오비탈이라는 공간에서 막 불규칙하게 돌아다니지. 돌아다니는데 지 스스로도 어떻게 돼? 막 뺑글뺑글 돌아. 네? 근데 만약에 같은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세상의 원자들은, 즉 물질들은 다 자기장을 띄고 전기장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자가 움직이면 전기가 생기죠. 근데 도선에서 전자가 흘러가면 전류가 흐르는 거지. 네. 그리고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겨. 이런 거 배웠잖아, 중학교 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막 자기장 생기고, 그치? 근데 만약에 한 개 오비탈에 스핀 방향이 같은 방향의 전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에 의한 전류, 얘에 의한 자기장과 얘에 의한 전류, 얘에 의한 자기장이 같은 거잖아. 그럼 보강이 되겠죠. 그럼 원자들이나 물질들이 전기나 자기를 다 띄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반대로 돌아요.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시계로 스핀하는 전자를 스핀 자기항자수를 플러스 2분의 1로 잡으면 얘는 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뭔 크기는 아니고 얘가 스핀을 하는데 서로 어떻다? 반대로 돌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런 숫자를 써준다는 거죠. 스핀 자기항자수는 MS라는 문자로 일반적으로 표시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써놓은 양자수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거 정리하고 끝내줄게요. 정리하고 끝내줄게요. 야, 선생님은 너네들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는 못 끝내줘요. 자, 봐.
아까 안 했던 거 방향자수 보자. 방향자수가 뭐라 그랬어? 오비탈의 뭐? 모양.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밖에 없으니까 방향자수 0. 두 번째 껍질은 SP가 있으니까 0, 1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자기항자수는 뭐라 그랬어? 오비탈의 방향. 그지? S 오비탈은 방향이 없죠? 0. P 오비탈은 방향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됐지? 나머지는 다 얘기했고. 그치? 이렇게 해서 오늘 빨리 해서, 오늘 많이 했다, 내가.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문제 뒤에 거 조금씩 풀어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